자,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중간고사 대비 요점 정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하는 학생들, 오늘 하는 수업 미친 듯이 반복하면 분명히 이번 시험 대박 납니다. 제 말 믿으세요. 자,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시험에 나올 엑기스만 써드릴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비 넘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자, 뭡니까? 역사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뭡니까? 그렇죠. 사실로서의 역사와 뭐로서의 역사. 말씀 잘하셨어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잖아. 사실로서의 역사 주장한 사람 누굽니까? 랑케. 사람 이름 알아나? 그 다음에 기록은 뭡니까? E.H. 카. 수백 번 했습니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뭘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역사가의 생각 같은 거나 주관 같은 게 뭐하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기록서의 역사는 뭐예요? 역사가의 생각이나 주관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접목시킨 것이 역사 학습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간단하게. 자, 1592년에 뭐가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역사가의 생각이나 주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토요토미, 자, 일본의 그때 막부 실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뭐예요?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간단한 예 하나씩만 알아도 자, 뭡니까? 보기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기원후 같은 거는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갖다가 BC라고 하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뭐라고 한다? AD라고 하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기원후라고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AD라는 단어는 주로 생략하는데 BC나 기원전은 꼭 쓴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century, 세기. 우리 1세기, 2세기 하잖아요. 세기는 몇 년입니까? 그렇죠. 세기는 100년이다. 그러면 3세기 정도 지났다 그러면 뭡니까? 100 곱하기 3은 몇 년? 3세기는 몇 년이다? 300년. 이걸 쓰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할까요? 자, 이거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 요거는 시험에 단골 문제더라고요. 역사 학습의 목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 뭡니까? 그렇죠. 역사는 수학이나 과학처럼 너무너무 합리적입니다. 뭘 바탕으로 합니까? 그렇죠. 유물과 뭘 바탕으로 한다? 유적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이것이 맞는지 뭐예요? 증명하고 맞지 않다면 이걸 갖다가 비판하고 또 뭐합니까? 검증함으로써 여러분이 뭐가 길러집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사고력도 올라가고 이건 잘못됐을 것이야.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옳지 않아. 이 유물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역사를 비판할 수 있는 무슨 력? 비판력이 올라간다. 이런 게 올라가야지만 여러분 똑똑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 많이 하면 수학, 영어, 과학 잘하는 것만큼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임진왜란 얘기를 들어볼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번 개박살 당했잖아. 그러면 다음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국방력 강화해야겠네요. 그럼 뭐예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뭐예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뭡니까? 교훈을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이 세계에 어디에 위치돼 있어? 나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아이덴티티, 자신의 무슨 성? 정체성을 뭐 할 수 있다? 확립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무슨 이해? 그렇죠. 올바른 뭐가 가능하다? 이해가 뭐하다? 가능하다. 별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역사는 한국 역사만 있는 게 아니야. 세계 역사도 있는 거잖아요. 세계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뭐예요? 아하, 우리 역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소중하고 그 역사를 인정해야 돼.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무슨 성? 다양성을 갖다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자, 아주 지저분하죠. 다섯 번째, 이거 집어넣고 지문에 맨날 나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함으로써 뭘 예언할 수 있다? 미래를 갖다가 예언할 수 있다. 이거는 뭘 누가 합니까? 사이비 교주나 사이비 종교 교주나 무당, 그다음 뭡니까?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자, 역사 학습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요거 지문에 나오면 틀린 것을 고르려면 무조건 이거 골라야 되고 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료. 자, 우리 많이 했잖아. 개, 돼지가 먹는 게 사료가 아니라고 제가 100번 정도 얘기했어요. 사는 무슨 사입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역사사. 료는 뭐예요? 자료료. 해석해봐. 역사적 자료가 사료입니다. 됐습니까? 뭐예요, 그러면? 유물. 뭐예요, 또? 유물이 발견된 곳. 유적. 또 뭐예요? 전설. 또 뭐야? 신화. 그 다음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거 글자로 돼 있는 책이잖아. 책을 보고 책도 역사적 자료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문헌이라고 한다. 됐죠. 이게 사료야.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이 정확한지 안 한지 우리가 검증하고 증명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비판하면서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걸 무슨 비판? 사료 비판이라고 한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비난은 부정적이지만 비판은 뭡니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오픈 게임 끝나고 메인 이벤트로 갑니다. 자, 인류의 출현. 야, 이거 정말 많이 했죠, 우리. 지겹다. 자, 알겠죠? 자, 순서대로 390만 년 전에 누가 출현했죠? 약자만 써드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간보다 원숭이하고 더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인간에 포함시킵니까? 그렇죠. 직립보행.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생긴 건 원숭이지만 인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약 180만 년 전에 180 만자 들어가겠죠? 만 년 전. 누굽니까? 호모 에렉투스 아닙니까? 미친 듯이 했잖아, 이거. 이분들은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발전된 단계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 그랬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디서 출현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는 거 같이 공부해. 자, 이분들 호모 에렉투스는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요. 인도네시아의 자와섬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얘를 자와인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중국의 수도 어디서 많이 발견됐다? 베이징에서 발견됐다고 베이징인이라고 한다. 자, 이분들의 업적 꼭 알아야 돼. 자, 불 사용했다. 불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익혀 먹음으로써 소화기관이 발달하면서 뇌 용량이 커졌다. 그 다음 뭡니까?
언어를 사용했다. 자, 언어 사용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공부합니까? 그렇죠.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분들은 뭐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자, 시체를 뭐 했다? 매장하는 풍습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드디어 나왔네.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누굽니까?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이퀄 뭡니까? 이퀄 다른 말로 크로마뇽 인이라고 한다는 거, 요것도 슬쩍 알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자, 요분들은 무슨 인류의 조상이다? 지금 현재 사람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현생 인류의 뭐다? 조상이다. 이분들은 크로마뇽인이고, 또 뭘 제작했습니까? 동굴의 벽화를 그렸죠. 무슨 벽화? 동굴 벽화. 동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동굴 벽화를 제작하신 분이 호모 사피엔스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구석기하고요. 뭘 비교해야 돼? 신석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잘 들어. 자, 구석기와 신석기의 공통 지점부터 하나 해놓자. 자, 얘네들은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 계급이 없는 사회였다. 일단, 자, 평등 사회였다는 거 기억하고. 자, 구석기는 돌과 돌을 깨뜨려 가지고 아직 미개하니까,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갈 줄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요분들은 무슨 석기를 사용했다? 뗀석기를 사용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 주먹도끼. 그 다음 또 뭡니까? 쓴배 찌르개. 이런 게 뗀석기잖아. 자, 뭘 하기 위해서 뗀석기를 사용합니까? 말씀 잘하셨네. 사냥. 자, 단백질만 보충면 안 되겠죠? 자, 비타민C 보충해야겠죠? 뭡니까? 채집. 열매 따먹는 거. 이런 거 했다. 그런데 얘네들이 1년 내내 납니까? 언젠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럼 좋은 집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겠지. 또 이동할 건데. 좋은 집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동굴이나 여러분 집 뭐예요? 막집에서 거주했다는 거. 요것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석기인들은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신석기입니다. 자, 완전 딴판이죠. 이분들은 머리가 좀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돌을 떼가지고 이제 갈 줄 알았겠지.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한 게 무슨 석기다? 간석기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동할 필요가 없었어. 왜 그럴까요? 자, 1년 내내 농사 지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뭡니까? 사냥 안 하고 목축하면 되잖아요. 단백질 보충하면 되잖아.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뭘 했다? 농경과 목축을 인류 최초로 시작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동할 필요 없겠네요. 무슨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슨 생활이 가능하다? 정착 생활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이건 너무나 급격한 변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너무나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신석기 레볼루션.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농경하니까 씨앗 같은 걸 저장하는 그릇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빗살처럼 생긴 그릇. 무슨 그릇? 그렇죠. 무슨 토기? 빗살. 무늬 토기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어떠한 종교적 관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 뭡니까? 무슨 미즘? 애니미즘이 나오고요. 동물 숭배 사상 뭡니까? 토테미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당이 굿하는 거. 무당이 영어로 샤먼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이즘? 샤머니즘입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드디어 이제 무슨 이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청동기 나와야 됩니다.
청동기의 핵심은 뭐예요? 청동 사용하면 전쟁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진 사람은 피지배자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석기나 신석기부터 때처럼 평등이 아니라 이제 청동기 시대는 불평등, 다른 말로 무슨 사회이다? 계급 사회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는 계급 사회, 청동기 때 자, 몇 대 문명이 탄생합니까? 세계 4대 문명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4대 문명의 공통점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 이거의 공통점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과자 없이 빵 없이 밥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뭐 없이 못 살아요? 그렇죠. H2O, 물 없이는 못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무슨 강 유역이다? 말씀 잘하셨어요.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공부했잖아. 뭘 사용했다? 석기 들고 설치는 게 아니라 뭐 들고 설친다? 청동기를 사용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이제 문명이란 말이 나오니까 문자 정도는 사용해야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됐습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뭐예요? 청동기로 전쟁 많이 하니까 네 번째 불평등 사회. 무슨 사회였다? 계급 사회였구나. 요거 아시면 돼요. 자,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문명이 무슨 문명입니까?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이 메소가 그리스어로 뭐라 그랬죠? 중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느 강과 어느 강 중간일까요? 그렇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 중간에서 했다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 좀 해봅시다. 자, 일단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곳. 신전이잖아. 피라미드 한 학생도 있네요. 자, 아주 멀지가 간 학생이네요. 피라미드 아닙니다. 지구 라트입니다. 명심하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구 라트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생일을 음력으로 했을까 양력으로 했을까? 음력으로 했습니다. 뭘 중시했다? 태음력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몇 진법을 사용했다? 60진법.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 사용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양사방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다를 뭐라고 합니까? 폐쇄적의 반대말. 아주 개방적입니다. 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다는 거는 왕조가 금방금방 교체됐다는 겁니다. 왕조 교체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러면 개방적이라서 전쟁이 많았다는 거는 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어서 생각을 많이 할까요? 살아서 잘 먹고 잘 사세를 생각할까요? 그렇죠. 살아서를 중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뭘 수밖에 없다? 현세적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 잡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빠진 거 있네. 자, 60진법 하고 현세적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얘네들 4대 문명은 내가 뭐 문자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문자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쇠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무슨 문자? 쇠기 문자를 사용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자, 이 메소포타미아를 최초로 통일한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이 무슨 론이야? 바빌로니아 뭐다? 왕국이다. 자, 바빌로니아 왕국의 가장 유명한 왕 누굽니까? 함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함무라비 왕 아닙니까? 함무라비 왕은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분이 만든 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이 뭡니까? 자기 이름 따가지고 함무라비 법전 아니에요.
너무 시험에 잘 나왔죠. 이 함무라비 법전 보기에 맨날 우리 읽어봤잖아. 어떤 내용입니까? 내 눈깔이 뽑히면 네 눈깔이 뽑힌다. 무슨 주의? 철저한 무슨 주의다? 보복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 노예가 죄 지으면 사형시키고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하면 1미나라는 돈 꼴랑 1미나만 내면 됐잖아. 그러면 노예와 귀족을 차별하니까 무슨 주의입니까? 당연히 차별주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했을 때 1미나, 팔을 부러뜨렸을 때 1미나라는 돈을 준다. 그럼 뭐예요? 화폐도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사용했구나.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그 전에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시리아. 아시리아. 자, 공포와 여러분 뭡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아시리아의 역사적 업적은 뭘까요? 지금 무슨 아시아입니까? 서아시아를 갖다가 뭐한 사람이다? 최초 통일한 사람입니다. 전쟁 잘했어요. 이분들은 철기 들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통치죠. 식민지를 만들었으면 좀 숨통을 틀어줘야 되는데, 튀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통치를 했습니까? 강압 통치를 했잖아. 어떤 강압 통치? 그 민족의 문화, 전통 이거 완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빠이 걷어? 세금 이빠이 걷는 이러한 나쁜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자 아나콘다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 반란에 의해서 뭐 당할 수밖에 없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자, 서아시아가 통일되고 멸망당했으니까 다시 통일해야겠죠. 다시를 뭐라 그래? 우리 재수하다. 다시 수능 치는 걸 재수라고 하잖아. 뭐예요? 재통일한 나라가 나와야겠죠. 그게 누구냐? 그렇죠. 아케메네스 왕조 무슨 시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자, 이걸 갖다가 만든 창업자가 누굽니까? 키자로 시작하는데 키루스 몇 세입니까? 2세입니다. 키루스 2세는 정말 똑똑했어요. 왜? 그 전에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갖다가 캐치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강압 통치의 반대말 뭐예요? 식민지를 이해해주고 뭐예요? 용서해주는 거. 무슨 통치? 관용 정책을 사용했다.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정치. 관용 정책 사용했다. 그럼 뭡니까? 관용 정책 어떤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문화와 자 식민당한 식민지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갖다가 뭐 해줬습니까? 인정해줬다.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내지 않게 감면해줬다. 적게 내게 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루스 2세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계속 오래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키루스 2세는 아들 농사 잘 지었죠. 그게 뭐예요? 다리우스 몇 세입니까? 다리우스 1세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뭡니까? 전성기다. 모을 때가 전성기입니까? 왕권이 약할 때가 전성기야. 왕권이 강할 때가 전성기야. 그렇죠. 왕권이 아주 강했단 말입니다. 왕권 강화는 중앙으로 뭐예요? 지방 간에 뭡니까?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왕의 명령이 빨리 전달돼야지 왕권 중앙으로 빨리 중앙에서 빨리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앙 집권 뭐라고 한다? 강화라고 한다. 그러면 다리우스 1세는 이걸 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방을 통제하고 감시 철저하게 했겠죠. 중앙에서 왕의 명령이 지방에 뭡니까? 편리하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했겠죠. 그래서 뭡니까? 뭘 파견했어요? 지방관, 다른 말로 감찰관을 지방에 파견했잖아요. 이 감찰관이 다리우스 1세에 뭐가 됩니까? 왕의 뭐가 됩니까? 눈이 되고 뭐가 됩니까? 왕의 귀가 돼가지고요. 뭡니까? 지방에서 반란 일어나면 빨리 전달해주고 반란 진압해주고 왕의 명령 빨리빨리 전달됨으로써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가 중앙집권 강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명령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도로가 아주 잘 나 있어야겠죠. 대제국이었잖아요. 도로가 없으면 왕 명령 내리면 10년, 20년 지나도 명령 전달 안 됩니다. 이러한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왕의 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요 정도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자, 페르시아는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그때 왕이 누구였다? 다리우스 1세였다. 자,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는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지그 나라들끼리 놀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자, 페르시아의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매우 무슨적이었다? 국제적이었다. 국제적이었다. 이때 페르시아의 수도가 어디냐면요. 폴리스죠. 이 페르세폴리스가 지도에서 나오면 다음 페르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이런 내용이니까 이 지도에서 페르세폴리스를 동그라미 치고 시험 문제 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세계 3대 정복군 중 하나인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페르시아는 뭐 당했다? 페르시아는 멸망당했다. 자, 요거 슬쩍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국가가 있죠. 어느 국가입니까? 그리스. 그리스. 자, 그리스는 여러 개의 무슨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 개의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일되기가 힘들어요. 뭐가 많습니까? 산지가 평지보다 많기 때문에 산지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리스 내에서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형성됐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둘 중에 두 개만 외우면 돼요. 하나는 뭡니까? 스파르타. 하나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리스 말고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자, 이 도시국가를 또 그리스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폴리스라고 하죠. 이 폴리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아크로폴리스. 이건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고라 광장. 자, 약자만 써드릴게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아크로폴리스의 목적은 뭡니까? 산에 있으니까 신과 평지보다 더 만나기 유리하잖아. 왜? 신은 하늘에 있으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더 유리하겠죠. 제우스 같은 거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아폴로 같은 거. 그럼 뭐의 역할을 한다? 아크로폴리스는 여기서 제사, 다른 말로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아크로폴리스다. 그 다음에 산만 뒤에 있으니까 외적 방어에 불리할까 유리할까? 유리하겠지. 산에서 기어 올라오는 놈들 찍으면 되잖아. 뭐예요? 외적 방어의 용도로 사용했고 아고라 광장은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평지니까 정치도 하고 뭡니까? 장사도 하고 상업활동도 하는 곳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스파르타. 7살 때부터 군대 가는 나라입니다. 왜요? 소수의 스파르타인들이 다수의 노예를 뭡니까? 지배하려면 스파르타인들의 상태가 좋아야 될까? 나빠야 될까? 좋아야겠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무슨 국가입니까? 군사국가입니다. 7살 때부터 군대 가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스파르타는 군사국가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정치를 할까요? 똑똑한 엘리트들에 의해 가지고 권력을 독점하는 무슨 정치? 그렇죠. 귀족 정치 하겠네요. 태어날 때 여러분 상태 안 좋으면요. 절벽에 던져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도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몇 사람들, 이 귀족 똑똑한 몇 사람들이 정치하는 무슨 정치다? 귀족 정치를 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아테네는 아니죠.
아테네는 민주정치의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는 자, 무슨 정치했다? 민주정치했다. 백성민 주인주, 왕이나 귀족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가 민주정치 아닙니까? 그럼 민주정치의 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스타트를 누가 끌었습니까? 그렇죠. 아테네 솔론이 스타트를 끊었잖아.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렇죠. 금권 정치. 순서 외워놔야 돼. 금이 뭐예요? 골드. 골드는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죠. 돈이 있으면 선거권을 주고 없으면 안 줬다. 이게 왜 민주정치입니까? 그전에는 돈 있는 평민들도 안 줬어요. 이제 돈 있으면 선거권은 주니까 어느 정도 미개하지만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이름 깁니다. 내가 어떻게 외우라 했어? 클레이스가 테니스 치네. 자, 이렇게 외우라 했지? 클레이스 테네스. 요거 알아야 돼요. 요 분은 자, 무슨 추방법? 도편, 무슨 법? 추방법 했던 사람이죠. 이게 왜 민주정치인가 한번 볼게요. 도가 무슨 도자다? 도자기 도자. 편은 뭐예요? 우리 파편, 우리 유리 파편 하잖아요.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몇천 표? 3천 표 이상 나오면 몇 년간 추방하는 겁니까? 10년간 아테네 밖으로 뭐 하는 거다? 추방하는 거잖아. 독재자를 추방하는 거니까 독재의 반대말이 민주 아닙니까? 민주 정치를 발전시켰다. 자,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이제 자, 민주 정치의 전성기가 나와야겠죠. 가장 잘했던 사람 누굽니까? 이건 약자 아니고 그냥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페리 누구야? 클레스잖아.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왜 전성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감 때문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을까요? 그렇죠. 우리 정치하는 사람 월급 못 받으면 수당 같은 거 못 받으면 정치 민주적으로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뭘 준다? 수당. 자, 수당제를 실시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계속 높은 지위에 있으면 불공평하고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뭡니까? 높은 지위 지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뭡니까?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레스였고 그다음에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그리스 안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합대회 하잖아요, 둘이. 뭐 합니까? 지금의 올림픽이 이게 기본이잖아. 올림픽 4년마다 개최했고, 그 다음에 얘네 둘 다 무슨 언어 사용했어? 그리스어 사용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민족은 아니고 산지가 평지보다 많기 때문에 산이 국경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놀았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그리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가 쇠퇴하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가 쇠퇴하는 과정. 자, 일단 그리스가 쇠퇴하기 전에 그리스가 어떻게 해서 잘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무슨 전쟁?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 모든 전 세계가 페르시아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누가 승리했다?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승리를 이끌었던 도시국가가 누굽니까? 아테네 아닙니까?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의 뭐야? 가장 잘 나가는 도시국가. 그걸 뭐라 그래? 맹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끌었던 동맹이 무슨 동맹입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슨 동맹이다? 델로스 동맹이었잖아. 너무 아테네가 잘 나가니까 누가 기분 나쁠까? 그렇죠. 아테네의 라이벌 뭡니까? 스파르타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얘도 나도 동맹 하나 조직하겠어. 그게 뭡니까?
펠로폰네소스 뭐예요? 동맹을 만들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전쟁했잖아요.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거 펠로폰네스 동맹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한다? 펠로폰네소스 뭐라고 한다? 전쟁이라고 한다.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군사국가인 누가 승리했다? 스파르타가 뭐 했다? 승리했겠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끼리 싸운 겁니다.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펠로소스 전쟁을 통해서 누가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리스가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자 싸움꾼 누굽니까? 마케도니아 왕국의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리스는 뭐 당할 수밖에 없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 다 됐어요. 이제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신이 뭐예요? 제우스잖아. 제우스 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신이에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예요? 심지어 바람까지 피는 신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신마저도 인간이잖아. 인간적이잖아.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무슨 중심적? 인간 중심적이다. 됐습니까? 그럼 인간 중심적이란 말은 뭘 중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그다음에 뭐예요? 아주 과학적인 합리성을 중시했던 그런 문화였다는 거 우리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역사 파트에서 가장 잘 나가셨던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헤로도토스. 역사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 썼습니까? 그렇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한 역사. 그걸 뭐라 그래?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사람이 누구다? 자, 헤로도토스다. 자, 그다음 자, 뭐예요? 문학. 문학 누구예요? 호메로스. 호메로스의 뭐야? 일리아드 또 뭐야? 오디세이. 오디세이. 그 단답형으로 외우세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철학. 철학 누구 있습니까? 당연히 Now yourself. 네 꼬라지를 알라. 누구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야?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성을 강조한 그러한 철학이었다. 인간 중심적 철학이었다. 그 다음에 건축. 세계 문화유산 1호잖아. 그게 뭔데? 자, 우리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 페리클레스가 만든 유명한 신전. 지금 아테네 가면 가장 1순위 관광지가 여기잖아. 근데 뭔데? 파르테논 신전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정확하고 이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이고 하모니 아주 조화미가 아주 발달한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는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드디어 알렉산드로 제국 대왕이 만든 제국이 무슨 제국이야? 알렉산더 제국이겠죠. 알렉산더 제국이겠죠. 그럼 알렉산더 제국은 뭐 합니까? 동방을 원정해 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잖아. 그럼 당연히 뭐예요? 땅이 넓어졌으니까 동방하고 서방을 뭐 하겠습니까?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래서 동방, 즉 페르시아 사람들과 서방을 대표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뭐 시켰습니까?
결혼 같은 거 시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자기가 먹었다고 무시하지 않고 관리직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만든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문화 이름이 무슨 리즘? 그 문화 이름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 자, 헬레니즘 문화도 짬뽕이겠죠, 당연히. 자, 서방, 그리스 문화. 서방을 대표하는 그리스 문화와 플러스 동방을 대표하는 뭐예요? 페르시아 문화가 짬뽕된 겁니다. 자, 어쨌든 알렉산더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 알렉산더 대왕은 자, 땅덩어리를 너무 넓혔어요. 무슨 제국입니까? 대제국이죠. 그러면 알렉산더 전에는 따로따로 노니까 지그나라 지그끼리만 시민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이 세계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다. 세계 시민주의잖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거는 전쟁이 많았다는 거야, 적었다는 거야. 전쟁이 아주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많으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가 있었다면 전쟁이 많으니까 생존의 문제잖아. 무슨 주의가 발달한다?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개인주의 철학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학파? 스토아 학파.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에피쿠로스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 철학입니다. 헬레니즘의 스토아 학파는 뭘 중시한다? 개인의 행복 중시해. 근데 어떻게 개인의 행복 찾자는 거야? 그렇죠. 금지한다. 욕심을 금지하면서 이성적으로 살 때 개인은 행복해져. 이걸 강조했고요. 에피쿠로스는 반대입니다. 똑같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욕심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 쾌락을 선택해야 돼. 무슨 주의? 쾌락주의를 중시했어요. 쾌락은 냉철한 이성에서 나옵니까? 감정에서, 즐거운 감정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감정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감정을 중시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똑같은 개인의 행복이지만 하나는 욕심을 버리자, 하나는 쾌락을 취하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또 헬레니즘 문화에서 세 번째가 뭡니까? 과학이죠. 과학 유명하잖아. 기하학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유클리드. 유클리드의 기하학. 지금 수학의 기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뻘거벗고 설친 사람 누구예요?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이 헬레니즘 때 설쳤던 사람이에요. 아르키메데스는 뭐 했습니까? 무슨 원리? 부력의 원리. 또 무슨 원리? 무거운 거 가볍게 들게 하는 원리. 무슨 원리? 지렛대의 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알겠죠? 요 정도만 하고 자, 요점 정리 1은 여기서 끝낼 테니까 다음에 또 요점 정리 2 로마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